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유엔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비판하는 각국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주장한 북한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동맹의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We have a policy of seeking to bring about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PRK's nuclear weapons,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s pose a threat not only to Americans in the region, but of course to our treaty allies, to whom we have an ironclad security commitment.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례 없는 속도로 도발에 나선 것은 북한이라면서 그런 행동은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 지역에까지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as we have pointed out, the threat that we and our partners in the region face from these programs and these dangerous provocations, we've made very clear that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That is also why, for more than a year now, we have made very clear our willingness to engage in direct talks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이런 가운데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 회의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등과 함께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 can we ignore other challenges, to include the DPRK's continu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preparations for a potential nuclear test. Syria's long-standing failure to abide by its IAEA safeguards obligations, Iran's continued expansion of its nuclear program, and the PRC's non-transparent buildup of its nuclear arsenal. 젠킨스 차관은 또 이 같은 위협으로 전 세계가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핵무기 관련 생산을 금지하고 중단하는 노력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오 도커티 영국 외무부 유럽 담당 차관은 북한을 총체적이고 다양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We face continuing proliferation concerns about the activ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Iran. We are concerned with DPRK's continued escalation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condemn these tests, which are in clear breach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들도 북한에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비판에 동참하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즉 CVID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2017년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것은 반복된 국제 테러 행위 때문이었다고 새로 공개된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밝히고 여객기 폭파와 일본인 납치 등 구체적인 북한의 테러 범죄를 또다시 조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각국의 테러 관련 현황을 분석 정리한 2021 국가별 테러 보고서 북한 부분에서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에 관여해 1988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2008년 철저한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테러 지원국 해제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이 확인돼 해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7년 국무장관은 북한이 2008년 해제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해왔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당시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믿어지는 수많은 일본인의 생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2002년 이후 단 5명의 납북자만 일본으로 송환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테러 추세와 미국의 대응 노력을 정리한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 쿠바와 함께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무기 수출 정책을 개정한 데 대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정책은 북한 등 현재 당면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무기 판매가 인권에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와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재래식 무기 이전, 즉 핵 정책을 개정한 데 대해 효과적인 정책이었던 것을 정치화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고 방위 산업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무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힘과 지도력을 굽히는 대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공격성에 맞서 동맹국가 파트너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의원들은 또 동맹국가 파트너들을 의미 있게 지원하는 건 우리 국가안보와 방위 전략을 발전시킬 것이지만 이 새로운 정책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 세계 위협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무기 확보와 관련해 직면한 도전을 바이든 행정부는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맥카울 위원장은 지난 21일 VOA에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가 파트너들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캣 정책은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에 대한 군사물자 지원이나 방산업체의 무기 수출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하는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3일 이 정책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무기 수출 심사 시 무기 판매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미국 정부가 수출할 무기가 대량 학살이나 반인륜 범죄와 같은 국제인권법 위반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무기 판매를 승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외국 정부가 무기를 민간인에게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인지한 경우에 판매를 승인하지 않도록 한 기존 정책과 달리 사전에 더 면밀한 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개정된 캣 정책은 무기 수출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됐고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 정책에 대한 수정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한일 3개국 의원들이 지난 24일 한국에서 만나 동북아시아 안보와 공급망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지원한 미국의 민간단체 맨스필드 재단 관계자는 26일 VOA에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참석자들은 최근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와 무역을 통한 공급망 회복력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고 회의는 솔직한 대화라는 전통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단으로는 공동단장인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프렌치 힐 하원 의원 외에 민주당의 프랭크 펠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테즈, 맥스웰 프루스트 하원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미한일 의원회의는 지난 2003년 출범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로 미국 연방 독립기관인 미일 친선위원회와 맨스필드 재단이 지원하는 입법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지원을 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 문제와 관련해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러시아에 모든 것을 걸고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은 유엔에서의 러시아 철군 촉구 표결에서 기권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자행한 침공을 규탄하지도 않았으며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언급대로 중국의 그 같은 태도가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러시아 편에 서기 위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찬성 141표, 반대 7표, 기권 32표로 통과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26일 또다시 여러 척의 선박이 밀착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닛 랩스가 북한 서해 초도 해상을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선박 4-5척이 간격을 두지 않은 채 거의 붙어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21일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7km 떨어진 해상에서 나란히 붙어있는 선박 7척에서 8척을 발견해 보도했는데 이날도 4척에서 5척의 선박이 밀착한 장면이 확인된 것입니다. 통상 이 일대에서 자주 이뤄진 환적에는 2-3척이 동원됐지만 최근엔 월등히 많은 수의 선박이 양옆을 맞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만약 이들 선박이 서로 어떤 물품이라도 주고받았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